9천만 원 정도로 농지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상가가 보니까 예상 보상가가 18억이에요. 토지만 받아가지고 예상 지역을 찝어요. 저도 뭐 추천은 안 했지만 보여요. 보이세요? 토지 보상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청기누설인데. 네, 2부에서는 토지 보상을 앞둔 지주분들이나 이제 토지 보상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도 혹시 토지 보상을 염두에 두고 경공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경공매를 많이 하죠. 일단은 경공매는 물론 감정평가를 통해서 낙찰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럼 네. 20%씩 다운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근데 다운되죠? 토지 보상은 시가평가입니다. 감정가액. 취득가액은 낙찰 가격인데 보상은 시가에 근접해서 주니까 그쵸. 수익성이 이해했어요. 거의 보상된다고 보시면 되죠. 낙찰만 된다면. 일단은 토지 보상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보상 시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 보상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언제 보상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은 하지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토지 보상에서 이제 그 공유공화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된다. 이게 언제 보상이 될지 모르니까. 네. 이자 부담 계속 심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땅에 다시 역경매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얼마를 투자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공동 입찰을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리스크 분산을 하기 위해서 공동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경우 단타를 많이 합니다. 소위 주식만 단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단타라면 얼마나 단타예요? 1년 미만 단타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그러면 뭐 한 4-5분이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네. 참여하고 네. 네. 빠지는? 네. 보상을 받고 빠지는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3기 신도시 앞두고도 지금도 활발하다는 얘기신 거죠? 지금은 이제 보상이 임박하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덜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은 그 경매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 임박하면 뭐 대출을 받아도 뭐 하든 맞겠죠. 그냥 어쩔 수 없는 분들 뭐 경매를 당하겠지만 네. 그렇게 됐죠. 네, 여유자금 조금, 그리고 그다음에 네. 소위 이제 단타를 치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네. 법인을 많이 선호하죠. 개인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세율이 있으니까. 네. 근데 법인은 단기 매매 세율 받겠죠. 어떻게 됩니까? 네. 토지 같은 경우에 1년 미만은 네. 네. 50% 세율. 토지도? 네,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10%, 20% 세율 적용되고 그리고 토지 등 그 추가 세액으로 해서 10%더 네, 추가되기 때문에 네.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법인을 참여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만약에 그 보상 그 해당 물건이 주택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70%로 1년 네.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70%, 지방소득까지 합하면 77%를 보상받는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네, 주택 부속 토지까지 같이 해가지고 양도차익의 77%를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거의 남는 게 없죠. 그러면은 토지 보상을 잘 받아서 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 그 고객사 사장님인데요. 그분은 택시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택시에서 버는 수익보다 네. 토지 보상으로 버는 수익이 더 많아요. 그런가요? 네, 대표적인 게 차고지입니다. 차고지는 보상을 받잖아요. 네. 그럼 대체 부지를 또 차고지를 줘요. 근데 그게 그 집 어디다 하냐면 토지 보상 되는 인접 지역을 사요. 또 토지 보상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가 막혀요. 제가 아는 사장님이 마곡에 토지 보상 그 차고지를 했어요. 그 인접에 있는 방화동에 있는 차고지를 사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또 받았나요? 아니요. 토지? 아직 곧 될 거예요. 어, 차고지의 특성상 뭐냐면 핵심 그러니까 사대문 아니랄지 그쪽에는 다 차고지가 없어요. 좀 약간 외곽에 외곽에 네. 일산이랄지 파주랄지 음. 그러니까 보통 택시회사 본사를 잘 보시면 네. 일산, 파주, 저기 서울 외곽 지역이 있어요. 네. 서울에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런 땅이 필요한 거예요. 보상받는 거죠. 어, 그러니까 택시회사 사장이 자기 땅이 있으면은 요새 뭐 택시회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땅값 때문에.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게 토지 보상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땅이 있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지금 상기 신도시 예를 들어 하남이랄지 그런 데 네. 있지 않습니까? 3번, 4번씩 토지 보상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 보상 받아가지고 예상 지역을 찝어요. 저도 뭐 투자는 안 했지만 보여요. 보이세요? 토지 보상이? 지도를 보면. 어디가 되겠다. 네. 축선이 딱 있지 않습니까? 경부 라인, 하남 라인, 남양주 라인, 김포 라인, 일산 라인. 그럼 뭐 계속 이제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택지지구가 부족하니까 이제 네. 계속 할 수 있는 게 그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안 된 데는 어딘지를 보면
좀 나오겠죠? 네. 이거 청기 누설인데. 그럼 그분은 그냥 계속 차고지만 사시는 거예요? 뭐 아파트나 이런 건 안 사시고? 아파트 사죠. 그러니까 이번 그분은 예를 들어 마곡에 있잖아요. 마곡에서 보상받고 어디를 갔냐면 강동 고덕으로 갔어요. 근데 강동 고덕이 또 토지 보상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이제 뭘 받았냐면 분양권을 받았어요. 이주자 택지 아니면 땅뿐만 아니라 땅이 아니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분양권 공짜 주는 게 아니라 싸게. 그분이 보니까 딱지 사가지고 안공들이 1년 만에 팔거든요. 네. 양도차 6억. 그럼 어. 그만 훨씬 차익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6억인가 되는데 하는데 12억인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저기 세무사님도 한번 기억에 남았던 아, 성공 사례를 네. 부탁드릴게요. 그때 제가 세무상담을 한번 받으러 갔었는데요. 2003년도에 그분께서 경매 물건으로 한 6천만 원 정도로 농지를 네.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상가가 보니까 예상 보상가가 18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또 내용을 좀 알아가지고 네. 이게 8년 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 자격농지 감면을 해서 1억까지 세액 감면을 해주도록 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주소지까지 옮겼어요. 농지 인근 30km 이내에서 제촌하면서 자경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농사를 지으셨어요. 또 보통 제가 8년 자경 검토를 할 때는 네. 그 납세자분 손을 잠깐 보여달라고 해요. 농사를 지으신 네. 분하고 지으시지 다른가요? 않으신 분들은 손이 틀려요. 손이 까맣고 이게 아. 자글자글 그 주름살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분 손을 봤더니 손이 하얗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었다는 그 증빙 자료 다 있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손이 틀리세요, 진짜로. 맞아요? 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손이 틀리세요. 그 제가 손을 보는 이유, 옛날 그 8년 자경 그 감면 적용을 할 때 경력이 오래 있으신 국세청 조사관분이랑 같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네. 그분은 자기는 일단 딱 오면 손을 본대요. 8년 자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세청 그 세무서 공무원분의 재량이 굉장히 커요. 네, 이게 왜냐하면 증빙 자료가 그 완벽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증빙 자료가 거의 없어요. 농사 짓기 바쁜데 그런 증빙 자료를 내가 왜 모으고 있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 어떤 분이 있냐면 부부가 농사를 진짜 지어요. 농사꾼이에요. 네. 근데 이제 농지원부라지 모든 그 자경 서류들을 네. 다 남편한테 몰아준 거예요. 모든 조합원이랄지 모든 농약 비료 영수증 같은 걸 다 남편 명의로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진짜 봐도 딱 농사꾼이에요. 딱 손을 봐도 그 투박한 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니까 없어요 자료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아, 농사지었다는 걸 음. 증언할 수 있는 거 많이 받아와라. 음. 받아오세요. 보통 한 요즘은 인심이 안 좋았고 3장 4장 받기 힘들어요. 네. 20장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20장 그거 들어가서 통과됐어요. 다른 공적인 증빙이 하나도 없었는데. 실패한 사례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거 팔릴 땅이니까 네. 농사 이제 그만 짓고 이제 좀 편하게 있자 네. 하다가 한 6개월인가 7개월 있다가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팔렸는데 8년 자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양도 당시의 농지여야 돼요. 네, 양도 당시에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8년 자경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 이전에 아무리 많이 농사 네, 지어도. 그렇죠. 네.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뭐 10년, 20년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의 농지가 아니면은 이거 인정을 못 받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봤더니 그 매수자가 미리 와가지고 여기 개발할 거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그 농지 위에다가 다 얹어놨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국세청 조사관 분이 양도 당시의 내용을 실지조사 나가가지고 보고 아니 무슨 농사 짓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있냐고 이게 농지냐. 네. 이건 농지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근데 그분은 진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거든요. 양도 당시 잔금 청산일 날 네. 그날 농지가 아니어가지고 인정을 못 받았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또 정말 그건- 좀 안타까웠죠. 주로 어떤 그런데 유사한 상황인데요. 제가 책에서 써놨는데 네. 막 8년 농사 농지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말을 들었냐면 농지보다 대지가 네. 또는 박종지가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농지에다가 자갈을 깔아 부었어요. 불법 용도 변경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감정평가는 용도 변경적으로 평가를 해요. 농지죠, 농지. 네. 근데 8년 자격 감면 받았더니 농지를 자갈 부었으면 잡종지가 됐죠. 8년 자격 감면 못 받았어요. 감면을 못 받는 거네요. 감면도 못 받고 거기다가 이행강제금. 불법 형지 변경했으니까 원상복구 명령. 원상복구 명령 앤드 이행강제금.
그리고 네. 1억 하면도 못 받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돈은 돈 내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네.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안타까워했고요. 네. 실제 이제 평택 고대 국제 도시 사람입니다.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왔어요. 21억 정도 보상을 받거든요. 10년 이상 살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5억 잡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19에서 2억 빼고 5억 빼면 한 14억 정도 남겠죠? 그거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양도세 신고 기한에 전화했더니 안 받으세요. 네. 말부터 2달 이내에 신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다른 세무사한테 한다고 했는데 이 원장한테 들었어요. 네. 시설에 입소했다고. 복지시설에. 할머니께서요. 왜? 이민 갔어요. 자녀나 며느리랑 그 손자랑. 네. 그냥 이민 갔어요. 21억 갖고. 받고, 예. 그분은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됐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토지보상은 재앙이다. 다시 한번 하는 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제가 거군요. 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네. 토지보상 받을 때 가장 주의할 사람 누구일까요? 갑자기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 누구일까요? 뭐 브로커들이나 뭐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순위가 있습니다. 자녀들. 자녀들. 네. 자녀들. 네. 네. 갑자기 찔리는 자녀들. 앤드 며느리나 사이. 며느리 사이. 세법적인 내용을 좀 해볼 건데요. 지난해 12월에 조정대상 지역이 이제 무더기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뭐 부산, 네. 대구, 광주, 울산, 뭐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이렇게 많은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이제 토지주분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만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으신데요. 네. 그 수용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작년 네. 12월 18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신규로 36 36곳이 지정이 됐죠? 됐는데 지정이 안 된 지역은 강원도하고 제주도밖에 없어요. 네. 한 주택만 수용 지역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는데 2주택에서 3주택 이 수용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네. 있으신 분들도 어차피 주택세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다주택 중과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세율 자체는 플러스 10%, 뭐 3주택자한테는 플러스 20%. 네. 그래서 저가 대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양도 차익이 만약에 5억이다. 네. 그러면 2억 5천 정도를 세금을 다 내셔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내셔야 되세요. 좀 영향이 크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시죠.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올해부터 양도소득 세율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6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양도하신 분하고 6월 1일 날 네. 양도하신 분 세율 차이가 10%만큼 더 차이가 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2주택, 3주택자. 근데 이 토지 보상 받는 분들은 본인이 양도 시점 결정하는 건 결정을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날 수용이 되신 분들하고 6월 1일 이후 수용이 되신 분들한테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한 필지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두 필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뭐 한 필지 네. 정도를 수용받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또 나머지 필지를 수용받게 되면 이게 양도소득세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다 합산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회를 넘겨서 받으면은 과세표준이 둘 다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세율이 낮아져요. 네.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감면세 계산할 때 감면율 할 때도 1년에 1억씩 감면 한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5개년치 합쳐가지고 2억 정도 감면이 돼가지고 만약에 보상가액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올해 1억 다 받고 내년에 또 1억 다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다 받을 수 있는. 네. 근데 한 해에 다 몰아서 오면 그냥 1억까지 밖에 감면을 못 받는. 네, 그 시점을 좀 나누면 더 좋다는. 네, 근데 얘기예요. 지금 올해 다 수용을 받게 되면 음. 시점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미 그건 어려워진 거네요. 네, 그래서 망했죠. 토지주 분들이 세법상 유의해야 할 상황이나 절세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인 선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수용 지역에서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 찬스 이용해서 아빠 집 사줘, 뭐 네. 엄마 집 사줘, 뭐 이럴 때 그냥 무턱대고 막 사다 주면
나중에 좋았어. 예, 딱 걸리시. 네, 딱 걸려요, 그냥요. 네. 그거는 그냥 걸리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국세청에서. 네네. 예, 전 그 토지 보상 소유주를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의 재산 증감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뭐 자녀들의 재산 네. 증감 사항도 같이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당연히 자녀분들이 갑자기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부동산이. 그러면 취득자금 소명서를 바로 보내죠. 그러면 근데 아까 일정 금액이라고 했는데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근데 그거는 매년 솔직히 네. 바뀌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30억, 30억 정도 네. 받았다. 30억 네. 이상 받은 분들 5년 동안 추적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세금 탈루는 조금 더 촘촘히 보면 계속 낮춰지겠죠, 금액이. 이게 매년 바뀌니까 제가 네. 알기로는 30억 정도로.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그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그때 나는 대상이 안 되겠지? 라는 그런 우연을 좀, 요행을 좀 바라보고 네.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바로 날라와요, 뭔가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네. 놀라는 거죠. 평생 이런 걸 받지 않으시다가. 네, 그런 자금 걸. 소명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예. 근데 자금 소명이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본인 원래 원천에다가 자금 소명해서 제일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시는 게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네. 자금 원천에서 다 빼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고 또 이제 가족 간의 분란도 일어나고 돈을 넌 왜 이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썼냐. 사용했냐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나오면 굉장히 그러니까 서로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미리 약간 좀 증여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토지주분들이 알아야 될 세법 사항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